자, 오늘은 우리가 서블릿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JSP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설정과 그리고 테스트까지 다 했다면 이제 서블릿부터 이제 우리가 서서히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서블릿이 끝나고 나면 JSP를 이제 또 사용하고 뭐 이렇게 등등을 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블릿 다시 1 해서 첫 번째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블릿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블릿은 애초에 우리가 자바 코드로 되어 있고요. 애초에 자바 코드로 되어 있으면서 아울러 이놈은 JSP 표준 이제 스탠다드가 나오기 전에 얘가 그때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JSP 같은 경우는 서블릿 같은 경우는 복잡한 웹페이지를 응답해주기 위해서는 out.println 오늘 해볼 거지만 이제 프린터 라이터라는 이제 출력 스트림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HTML 코드로 리턴을 이제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놈이라고 했던 게 바로 서블릿입니다. 그죠? 네.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서블릿은 JSP 표준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표준입니다. 그래서 순수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JSP 개념이고요. 여튼 서블릿은 자바 파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바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http / 하고 뭐 예를 들어서 aaa.co.kr 하고 / 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점 해서 이제 뭐가 들어가고 싶어. 그죠? 맞잖아요. 예, 어떠한 URL 경로를 타고 들어가야 이 값이 나오는데, 자바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맞잖아. 자바는 우리가 지금까지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함으로써, 그냥, 외부로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맞잖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고 나면, 이 URL 주소를 우리가 매핑을 해주면 그 자바가 서블릿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매핑을 해야 된다. 경로명, 보안상의 문제, 그리고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역시 얘도 동적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얘가 JSP 이전에 나왔고, 이제 얘가 초창기 시절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뷰 단하고 컨트롤러 단을 얘가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JSP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자바 확장자를 가지고 자바 클래스니까, 자바 파일이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 자, 이제부터 저랑 따라 하도록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요청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 따라합니다. 리퀘스트. 이거는 내장 객체로 어디서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해주느냐? 바로 톰캣 서버 컨테이너가 리퀘스트 객체, 요청 객체, 그리고 응답 객체도 있어야겠죠. 네. 그거는 따라합니다. 리스판스. 야, 빤스가 아니고 임마. 자식이 자꾸 빤스 그래.
리스판스 임마. 아이 자식.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네. 아무튼 클라이언트 요청, 즉 리퀘스트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요. 항상 제가 뭐랬어요? 리스판스 할 때는 HTML 코드로 응답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서블릿이 자바가 좋은 점이 뭔가요? 자바가 만약에 제가 자바 가르칠 때 여러분들한테 웹서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했던,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뭐였어요? 적혀있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스레드풀 안 배웠음? 내가 그래서 스레드풀 할 때 이거는 웹서버에서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캐시드 스레드풀이나 픽스드 스레드풀, 근데 캐시는 안 쓰고 픽스드 스레드풀을 써서 익스큐션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익스큐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코어 수만큼 생성을 하든, 뭐 좀 된다면 뭐 여러분들의 코어 수만큼 한 곱하기 2배, 3배로 생성을 하가 제한된 스레드 개수만큼 생성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캐시드 스레드 풀은 한번 물어봅시다. 캐시드 스레드 풀과 픽스드 스레드 풀의 차이점이 뭐고? 다 깔끔하게 까드셨다. 그지? 우리 그거 안 했나? 초기 스레드 수, 코어 스레드 수, 최대 스레드 수 했죠? 그러면 차이점 알 텐데 효제 뭐고? 픽스드는 그 스레드가 일이 끝나도 남아있고 캐시드는 없어지는. 그쵸. 캐시드는 제거해버리죠. 기억납니까? 네. 예,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픽스드는 재사용을 하죠. 그래서 서버의 부하를 그만큼 덜어준다고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서블릿은 자바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작업 큐에 작업량만 늘어날 뿐이지 스레드 수는 증가하지 아니하죠. 맞나요? 네. 우리가 그래 배웠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 큐에다가 값 넣는 거, 익스큐스트 메서드도 있었고 썸미 메서드도 있었고, 맞죠? 네. 기억해야지. 자, 그 다음에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로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러한 MVC 패턴에서 우리가 MVC1 패턴이 있고 2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고 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되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되면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웹 쪽이야. 예를 들어. 맞죠? 웹 쪽이야. 그러면 물어봐요. 혹시 MVC 패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칠판에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칠판에서 컨트롤러 MVC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서블릿이란 또 나오는데, 서블릿은 이거는 이놈은 우리가 HTTP 서블릿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상 클래스고요.
위에는 서블릿하고 서블릿 컨피그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추상 클래스인데 덜 구현됐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상속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혹은 여기에 있는 두 get과 두 post, 뭐 init, destroy 등등이 있는 메서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게 바로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밑에 이런 설명이 없더라도 이 그림만 보고도 아하 요거는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걸 이제 알잖아. 공백본도 내가 이거 자바할 때 더 그려줬잖아. 네. 맞죠? 예. 이거는 상속이고 이거는 구현이고 맞나요? 예. 그 다음 보죠. 그래서 뭐 서블릿 문서 작성하기 하는 건데 이거는 저랑 같이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웹.xml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얘는 보면 뭐 서블릿 파일을 상속받아야 우리가 fx 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뭘 상속받았어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았다, 그죠? 예, 그와 똑같듯이 서블릿 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HTTP 서블릿 파일을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작성하는데 제가 이 자바 파일만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HTTP 어쩌고 저쩌고 치고 여기다가 자바 이름, 자바 클래스 이름 넣고 여기다가 .java 이러면 URL이 인식합니까? 안 하죠? 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URL 매핑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웹 서블릿을 바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web.xml 파일에서 우리가 직접 태그로 입력을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매핑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자바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URL 코드로 바꿔준다. 요거를 URL에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URL 주소를 이 클래스 파일로 매핑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 파일에 대한, 서블릿 파일에 대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알아요. 자, 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블릿 파일이 만들어진 건데요. 헬로 월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웹 서블릿이라고 해서 이거에 이제 바로 이제 어노테이션,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얘한테 접근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localhost colon 8080 하고 어떻게 이 컨텍스트 루트 이거 hworld 그죠? 맞나요? hworld에 hworld 이렇게 이거 hworld가 이거 helloworld죠. helloworld에 hworld 이렇게 치면 이 페이지가 실행이 돼요. 이 페이지가 실행이 되면서 얘는 지금 그냥 콘솔에다가 helloworld를 찍고 있죠. 맞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웹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웹페이지에다가 주소줄에다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URL을 치면 이거는 다 get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get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이제 JSP 파일을 만들든 HTML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죠. 이게 보통 우리가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받는데요. 폼 태그를 이용해서 어떠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어떤 JSP나 HTML 파일을 받아가지고 폼 태그 안에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액션이라는 속성이 뭐냐면 그래 내가 이거 받아서 페이지를 어디로 이동해 줄고 이 뜻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내가 일로 딱 hworld라고 딱 지정을 했어.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같이 쳐보면 돼요. 그러면 이해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거는 실행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실행하면 여기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헬로 월드 이렇게 얘는 포트를 8181로 잡았지만 헬로 월드라는 컨텍스트 명이죠. 그죠? 네. 예, 이거 내 컨텍스트가 웹 어플리케이션 이름하고 동일하다라고 봐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 hworld라고 지금 웹 서블릿 이것을 이용해서 매핑을 해놨죠. 이 페이지를. 이게 분명 자바 파일인데. 맞지? 이 자바 파일인데 웹 서블릿을 이렇게 매핑을 해 줌으로써 얘가 이렇게 URL에 치면 얘는 지금 두 개과 두 포스트에서 뭐고 그냥 콘솔에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콘솔에 안 찍고 이거를 웹 화면에다가 찍고 싶어. 그러면 프린터 라이터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이제 HTML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서 뿌려도 상관은 없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web.xm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앞에서 했는 거는 요거 웹서블릿이라는 매핑 코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web.xml이라는 파일은 컨텍스트당 웹 프로젝트당 한 개씩 생성할 수 있다고 했죠. 까먹었어요? 네, 웹서블릿 그 프로젝트당 우리가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우리 만들 때 이거는 우리가 체크하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 한 개당씩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웹.xml에서 서블릿 매핑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보세요. 로컬 호스트 어쩌고 저쩌고 이거 우리 프랙티스 챕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섹션 01에 이래 서블릿 안에 이 패키지 안에 헬로 월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컨텍스트 명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그죠? URL 코드를 짧게 하기 위한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뚝 해놨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뚝 해놨어. 그러면 이제 자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요게 컨텍스트 루트명 컨텍스트명이구나. 이거 패키지명이구나. 이거는 이제 자바 파일이구나. 찾아 들어간다니까 이런 애들은.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웹.xml은 우리가 한 개로 이렇게 한 개씩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서블릿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블릿을 지정을 하는데, 서블릿 네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헬로 월드로 해도 되고, HW로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요 별명을 지어줄 클래스가 어디 있니? 패키지 명점 자바 파일 이름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는 URL 패턴이 되는 거고. 뭐 여튼 이제 우리가 요렇게 등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이제 뭐죠?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면 제일 좋죠. 좋은데 그거는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죠. 맞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핑했던 코드들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웹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웹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web.xml 코드를 열어서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거의 다 기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없다면 어노테이션이 어떤 게 쳐붙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서블릿을 매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의 자바 파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hworld라는 매핑명을 이렇게 주면
직접 자바 소스에다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편리하죠. 그죠? 편리하기는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둘 다 이제 XML에도, 웹.xml에도 있고, 웹.서블릿도 있어. 어노테이션.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당연히 우선순위는 웹.xml 파일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지만 어노테이션이 이용하는 거는 편하죠. 이건 간단하게 이거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거 하려 그러면 웹.xml 하려 그러면 서블릿 코드에 서블릿 매핑 코드까지 다 적어줘야 되니까. 맞죠? 좀 그런데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적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그 회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알아놨다가 이제 알아서 매핑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내일 할게요. 매핑까지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마칠게요. 여기까지.